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진행하고 다음 주 이번 주에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카본 물질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멀티 컴포지 실제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얘기하고 파이널 리뷰하고 기말고사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즉 이제 그래파이트, 그래핀, 플러린, 나노튜브들을 어떻게 얘들이 동일한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저희들이 얘들을 분간해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플러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약간 예외적인 결합을 갖고 긴 하지만 나노튜브나 그래파이트나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독자적인 결합보다는 이제 뭐 디로컬라이즈드 파이 본딩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분석에서 어떻게 차별을 보이는지 또한 그 외에 저희들이 물질을 볼 때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다 쓰지 맙시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전도성을 위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투과도를 위해서 투과도를 목적으로 투명하게 만든다, 덕담하게 만든다, 밴드갭을 변화시킨다.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카본 물질을 제작했을 때 얘네들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얘네들의 품질, 그러니까 화, 화학적 구조 플러스 전도도 및 기타 광학적 및 전기적 성질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래파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파이트도 품질이 좋은 그래파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품질이 나쁜 그래파이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핀도 마찬가지고 플러린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저희들이 플러린을 뭐 구조 분석을 했다 이거죠. 근데 얘들이 전도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how to 어 analyze, 어떻게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뷰하면은 이제 다이아몬드는 이제 싱글 코밸런트 반딩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테트라이드론 4개를 네이버링 아톰으로 해서 3D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3D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얘들이 XY Z축으로 강한 강성을 지니는 거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밴데르발스 인터랙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약하고, 나노튜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1D,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는 강하지만 얘네들이 3D 방향으로 XY Z축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만 성장하는 구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뭔가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이아몬드를 가장 단단한 3D 물질로 보고 있다. 왜냐면은 3D 기준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니까요. 어느 방향으로 썰어도 예를 들면 얘네들은 이쪽 방향으로 썰면 굉장히 잘 벗겨지고 그럴 텐데 어,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어느 방향으로 썰어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is very strong and hard due to the presence of strong covalent bond. 당연히 코밸런트 반등이 강하고 여기에 이제 이제 뭔가 다른 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다이폴 영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반응에 어, 강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이 물질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디스 머테리얼 베리 하이 멜팅 포인트.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래파이트나 뭐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멜팅 포인트가 굉장히 높지만 얘네들 해봤자 한 400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은 400에서 500, 뭐 500도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어 그러면 그래핀보다 멜팅 포인트가 낮은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낮은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분석 얘기 들어가면 이제 TGA 내용 또 나올 건데, TGA 내용 나올 거지만 상대적으로 그래파이트보다 얘네들이 어 조금 더 낫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뭐 멜팅 포인트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 있는 거라 그 조금 변화를 두고요. 근데 얘네들이 막 이제 워낙 이제 지하에 막 고압과 이제 고온 상태로 이제 안정한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좀 이렇게 고압과 고온 상태에서 얘들이 막 변화하려고 서로 약간 조금 녹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그 기준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제 싱글 결합을 갖고 있고, 그래파이트는 이제 2D 방향으로 디로컬라이즈드 결합을 갖고 있어서,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전도성이 나쁜 물질로 알려져 있고, C60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반도체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그렇게 전도성이 높지 않은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고, 그리고 카본 나노튜브, 그리고 그래핀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파이트는 이제 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스태킹 되어 있는 이쁜 그래파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도성 차이가 꽤 크게 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따 전도성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도성을 측정할 때 그래파이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성 측정할 때 이렇게 TV 4포인트 프로브라는 그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뭐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도성 측정할 때 4포인트 프로브를 가장 공통적으로 씁니다. 아예 소자가 아니라 방막이 방막의 전도성을 잴 때, 그럼 그래파이트 방막을 이렇게 확보했다 했을 때 4포인트 총 4개를 찝어요. 이렇게 팁을 4개를 가지고 전도성을 측정을 해요. 여기 하나는 커런트고, 하나는 이제 이제 볼티지, 이렇게 측정을 해서 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플립돼 있어요. 플립돼 있어서 막 하나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파이트 그 조각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4포인트 프로브에서 이 팁 자체 측정하는 이 팁 자체가 그래파이트의 이 면을 건들 수도 있고 이 면을 건들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볼티지 로스가 생긴다. 여기서 이제 그 전도도 로스. 왜냐면은 이 계면 자체가 이 그래파이트랑 이 아래 그래파이트랑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음 그 계면 저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딥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 어 이렇게 그래파이트들이 언오리엔티드, 약간 잘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미스매치가 좀 막 세워져 있고 품질이 안 좋을 경우에 굉장히 낮은 품질의 그래 그 전도성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하나 너무 의미를 담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그 이 상대적인 걸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 절대적인 숫자는 사실상 그래파이트의 결정성, 그래핀의 결정성,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찌됐건 저희들이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던 이제 반도체향의 물질들 있잖아요. 특히 나노튜브, 카본 나노튜브, 뭐 플러린, 이제 뭐 그래파이트는 전극형이니까 이제 전극형이고 그래핀도 전극형이니까 별개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전극형에 적합한 물질, 물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뭐 CNT 또 뭐가 있지? 아, 플러린. 부도체향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고 전극형은 그래파이트, 그래핀. 이렇게 근데 밴드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도체향이나 반도체향에서 많이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전극형일 때는 뭐 밴드갭이 측정이 잘 안 되죠. 왜냐면은 애초부터 밴드갭이란 건 컨덕션과 밸런스 밴드의 이 사이의 갭인데 이게 갭이 없으면은 애초부터 밴드갭이 없는 거니까 측정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밴드갭을 측정할 때는 E equals to 한유 그 V.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플랑크 상수고 플랑크 상수 곱하기 어 이제 스피드 오브 라이트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인가? 아무튼 예 맞고 나누기 이제 웨이브랭스. 그래서 결국에 위에 건 상수고 위에 건 상수기 때문에 쉽게 컨버전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1240이라고 외워두시면 아주 편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산업체다 어디든 가가지고 아니면 뭘 할 때 밴드갭을 측정할 때 그냥 굳이 플랑크 상수랑 빛의 속도 끄집어내가지고 계산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1240 나누기 웨이브랭스 때리면은 밴드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빛을 흡수하는 영역이 뭐 800나노까지다. 그럼 800나노 1240 나누기 800 하면 1.54 뭐 그쯤 되겠죠. 1.54 정도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밴드갭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다이아몬드 양이나 플러린 양 또는 CNT 향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제가 분석기기 말씀드릴 때 밴드갭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CNT를 분석하고 싶어요. 근데 CNT에 다양한 펑셔널 그룹들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CNT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성 분석도 할 수 있고 얘네들이 이제 옵티컬리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히 뭐 CNT랑 그래파이트랑 어떻게 분류해요 뭐 이런 분석도 있겠지만 그건 기존에 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같은 물질 내에서도 얘네들을 좀 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물질을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건 HPHT 방법하고 어, CVD 메소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샥웨이브 synthesis는 뭐 샥웨이브라 하니까 뭐 아마 큰 충격을 줘서 만드는 건데 애초부터 뭐 압력이 말도 안 되죠. 온도랑 압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굳이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뭐 옛날에 공부할 때도 HPHT 신테시스로 많이 만들고 CVD로도 많이 만들긴 하는데 CVD 자체가 상대적으로 디펙트하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뭐 공론하기 애매하지만 CVD보다는 HPHT가 훨씬 더 어,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인버 보시면은 그 고온의 압력을 가해갖고 얘네들을 이제 용매랑 이제 카본 소스 그래파이트 같은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파이트 같은 거를 온도랑 압력을 가해갖고 얘네들을 이제 성장시켜요. 다이아몬드를 성장시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 여기에 또 용매랑 리간드랑 뭐 카탈리스트 여기 카탈리틱 이제 촉매 반응을 이용해서 좀 에너지 배리어를 낮출 수 있는 건데 왜냐면은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깁스 프리 에너지는 P랑 dB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SDT 마이너스 뭐 PdB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압력하고 온도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용매에 따라서 용매나 그 촉매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형성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애초부터 CBD 발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C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에 비해서 HPHT는 생각보다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다이아몬드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얘기했듯이 어,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는 밴드갭이 되게 커요. 부도체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한 색이라는 건 즉슨 눈으로 볼 수 없는 색깔.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어, 투명하다는 건 시각 그냥 비즈블 비전에 없을 만큼 눈으로 관측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은 즉슨 그냥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레인지가 아닌 만큼 큰 밴드 굉장히 큰 밴드갭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불순물 이제 HPHT 메소드는 굉장히 다양한 용매들이랑 촉매를 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레티스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디펙트 종류들이 박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건 뭐 티아웃으로 예시를 든 거지만 밴드갭이 큰 다이아몬드에 뭐 밴드갭이 이제 5.5일렉트로볼트죠. 그러면 여기랑 갭이 5.5일렉트로볼트인데 얘네들이 어 이제 디펙트가 박히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사이에 밴드를 추가적으로 형성해서 밸런스 밴드의 형성이 되던 아니면은 컨덕션 밴드의 형성이 돼서 굉장히 낮은 품질이라기보다는 디펙트가 생성돼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형성할 수 있다. 물론 목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다이아를 만든다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뭐 다양한 다이아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뭐 딱히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만들면은 뭐 전도성이 올라가고 뭐 할 텐데 디펙트 자체가 있다라는 게 뭐 단단함이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뭐라 해야 돼? 이 물질의 단단함이 떨어지는 거라 그 별로 희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갖고 있다. 인다이렉트 밴드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광학적이나 정기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특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벌크 다이아몬드 기준이고 얘네들도 이제 뭐 얘네들도 이제 다이렉트 밴드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계속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크리스탈이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머테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가서 그래파이트들이랑 그래파이트와 뭐 그래핀과 다이아몬드 이런 걸 분간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파이트나 그래핀이나 뭐 플러린 또는 다이아몬드를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어 그래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시예요. A란 물질이랑 B란 물질이랑 C란 물질을 섞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실험 조건이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분들 뭐 실험하다 보면 실험 조건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3 이렇게 합시다. A랑 B랑 C란 물질을 섞는 과정에 있어서 A는 30%, 30%, 40% 이렇게 섞는 사람도 있을 거고 20%, 40%, 뭐 40% 이렇게 섞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33, 33, 34 이렇게 섞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래파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분명 어, 성능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고 성능이 덜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뭐 예를 들면 꼭 그래파이트가 아니어도 돼요. 뭐 플러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CBD를 통해서 만들던 용매 그 솔젤 약간 좀 액체 상태로 만들던 간에 얘네들이 이제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품질을 결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하되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를 계속 좀 업데이트 해가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일단 쉬고 할게요. 잠시만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래 설명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했던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래파이트던 다이아몬드던 플러린이던 기본적으로 유니셀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게 이제 유니셀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죠. 유니셀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A, B, C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엑스레이 소스를 써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뭐 그래파이트든 다이아몬드 상관없어요. 이 배열되어 있는 엑스레이 빛에 얘들이 이제 반사가 되면서 이 산란되는 빛을 엑스레이 디텍터에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HKL이라는 터미 으로 이제 이 유니셀의 결정 크기 얘네들이 A랑 B 뭐 플러린이던 그래파이트던 그래핀이던 이 레티스 이 레티스의 사이즈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결합이 다르고 형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유니셀의 형체가 사이즈가 다르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 복잡한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뭐 좀 얘네들의 면적이나 이 유니셀의 면적 또는 레티스가 어떠한 고체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어, 물질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하겠네요.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헥사고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뭐 심플 큐빅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테트라고날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롬보이드랄처럼 이렇게 트라이클리닉 또는 롬보이드랄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유닛셀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게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파이트 만들고 싶은데 헥사고날에 대한 픽이 나와야 되는데 헥사고날에 대한 픽이 적게 나오고 다른 픽이 많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something going on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요새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고체의 결정 구조는 저희들이 막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인터넷이나 그런 미디어에 학술지에 이미 다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파이트, 뭐 퓨어 그래파이트, XRD라 치면은 인터넷에 막 나오거든요. 저도 실제로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다 찾은, 학술지에서 다 찾은 것들이고 정확히. 근데 이제 HKL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A, B, C 방향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K도 또 똑같죠. 이렇게 표현하거나 X, Y, Z 이렇게 표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양한 레티스가 있으면은 다양한 면간거리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면간거리를 갖고 있고 면간거리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픽을 리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래파이트 XRD 인덱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볼 때 그래파이트들은 이제 002 방향이랑 004 방향으로 굉장히 수직 상승이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래 비해서 그래핀 옥사이드는 결정성이 낮고 아모포스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또 다른 픽을 만들었는데 그래핀 옥사이드 여기선 이제 뭐 002 방향이라고 하네요. 아래 게 그래파이트고 위에 게 위에 게 그래핀 옥사이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002 방향으로 오리엔테돼 있고 얘도 002, 004 방향으로 오리엔테돼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유닛셀의 레티스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픽이라도 다른 위치에 떴어요. 그래서 이제 이 00이랑 이것까지 설명하면 엑스레이 너무 깊게 가니까 기본적으로 각 물질마다 고유의 픽이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파이트는 나중에 혹시나 그 고체 구조나 그런 거 수업 있으면은 들으시면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파이트는 이렇게 26도를 기준으로 002 방향이 있고 54도 기준으로 004 방향이 있는 거고 그래핀 옥사이드는 이렇게 어 16도 기준으로 이렇게 002에 해당하는 픽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물질마다 다 픽이 달라요. 근데 C6 같은 경우도 다양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겠죠. 얘들이 이제 구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방향성을 엑스레이에 반사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110, 220, 311, 221 이렇게 다양한 픽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002, 004 방향으로 돼 있고 여기 뭐 002라 했는데 여기 왜 001이라 하냐 이게 틀린 거고 이게 맞은 거예요. 001 방향이고 110 방향으로 그래핀 옥사이드가 성장이 돼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얘들이 화학적인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레티스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001 방향과 100 방향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 앵글이 산란되는 앵글에 따라서 이 각도에 따라서 이 픽의 위치가 정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픽이 보편적으로 픽이 일로 가는 거랑 열로 가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로우 앵글 영역 그냥 그래파이트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파이트 기준으로 로우 앵글 영역이 있고 하이 앵글 영역 그러면 너무 복잡하네. 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하이 앵글하고 로우 영역이 있는데 하이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는 레티스가 이 유닛셀의 사이즈죠. 유닛셀의 사이즈가 그리고 일로 가면 레티스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그래파이트에 디펙트 같은 게 생기면은 픽이 여기에 뭐 그래핀 옥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이 C6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보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C6 뒤에 CNN4를 넣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픽이 갑자기 뭐 1%만 넣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지만 한번 이거를 봐서 같이 해석하시죠. 여기 보면은 픽이
1%밖에 안 나와갖고 이거 얘기하기 힘들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불순물을 넣게 되잖아요. 불순물이 생성되면은 만약 그래핀 옥사이드랑 그래파이트랑 섞었어요. 그러면 그래핀 옥사이드가 이제 불순물이겠죠. 불순물일 텐데 불순물이면은 아마 이렇게 픽이 이렇게 뜨겠지만 그래파이트 픽이 같이 뜰 거예요. 불순물이 있으면 그러겠죠. 근데 불순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불순물의 종류에는 1번은 메카니컬리 믹싱. 이 말은 즉슨 진짜 그냥 그래파이트 파우더 안에 그래핀이 있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섞인 건 아닌데 그냥 따로 섞여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픽이 두 개가 나와요. 픽이 그래파이트 픽이랑 그래핀 아 그래파이트 픽이랑 그래핀 옥사이드 픽이랑 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케미컬 믹싱,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케미컬리 만약에 결합을 채워넣고 이렇게 디펙트로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 이제 이렇게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얘네들은 메커니컬 믹싱, 케미컬 믹싱일 때는 이 픽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픽들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이걸 소위 저희는 쉬프팅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선이 왜 이런 거밖에 없지? 쉬프팅이라고 하는데 좌우로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만약에 카본 물질보다 작을 경우 오른쪽으로 시프팅 하고요. 왜냐면은 카본 물질보다 원소가 작은 사이즈면 기본적으로 하이앵글 영역으로 좀 더 가고, 이제 반대로 카본 물질보다 큰 것들이 이렇게 구조 속에 박히게 되면, 이렇게 그 구조 속에 박히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로우 앵글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엑사이드 찍어보고 아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럴 수도 있겠죠. 그 근데 실제로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 이거죠. 메커니컬리 믹싱 됐을 때는 그냥 픽의 위치 보고, 만약에 픽이 진짜 더럽게 떠요. 막 픽이 막 아까 뭐 다이아몬드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몬드는 3D 방향으로 성장돼 있다 보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엑사이드를 갖고 있는데, 어찌 됐건 그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좀 해석하기가 힘들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케미컬리 임퓨리티가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시프팅 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원소들이 박혀 있는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원소는 짐작하기 힘듭니다.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아주 깔끔한 그래파이트 대비 얘들이 케미컬리 퓨어한가 퓨어하지 않는가는 이 픽의 그 시프팅 되는 정도, 왜 오른쪽으로 얼마나 갔냐 왼쪽으로 얼마나 갔냐, 004 픽에서도 비교할 수 있어요. 둘 다 비교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00이랑 004랑 비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002로 많이 비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픽이 크니까. 왜냐면은 004는 가끔씩 그래파이트 분석하다 보면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여기로 이제 이제 그 어 여기는 이제 픽이 작기 때문에 이제 잘 그렇게 비교 안 하고요. 큼지막한 애들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결정성이 가장 좋게 나오는, 002로 이제 가장 그 엑스레이 반사각이 가장 크게 나오는 지점이라 이 반사각 지점으로 어, 네, 얘들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얘들이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컬리 믹싱 될 경우엔 그냥 지저분하게 그래핀 옥사이드 뭐 다른 고체 픽도 나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필터 시켜주면 되고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제 이건 제가 쓰는 물질인데 정확히 카본 물질은 아니고요. 이렇게 불순물 픽이 있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건 이 별표 픽인데 이렇게 불순물 픽들이 이렇게 나온다.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 별표지만 빨간색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엑사이드 대놓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불순물을 비교하고 화학적으로 얘네들이 잘 나왔냐 1차적으로 검증하기 굉장히 좋은 분석 툴이다. 그리고 FTI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기픽들 유기결합을 볼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이건 뭐 제가 쓰는 물질에 대해서 유기픽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플랫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가 있다. 옥사이드가 있으면 디펙티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이드록식이 뜨고 OH가 뜨고 여기서도 이제 뭐 CWC 이런 픽 뜨고 다양한 픽들이 뜨는 거죠. 뭐 CWC가 어디서 또 2200 정도였을 때는 CW5구나. CW5. 그리고 아로매틱 구조는 아마 이제 500대 여기서 뜨는 게 이제 아로매틱 구조에 대한 픽이고 여기 CW5. 이런 픽들로 그 FCIR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는 여기 순수하게 불순물이 있다 없다 이 정도로 파악이 됐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결합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고요. 그래핀 옥사이드랑 그래파이트랑 잘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 아로마티시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로마티시티를 보기 위해서는 어 이제 라만을 보게 됩니다. 라만은 이제 저 영역 약간은 그 FCR은 이제 높은 웨이브랭스 셀을 보는 거라고 하면 라만은 0부 한 50부터 1000나노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기서 이제 형성되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관측하는 분석 툴인데요. 이제 뭐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그 이제 측정이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제가 쓰는 물질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갖고 있는 결합 상태, 뭐 레드랑 아이오다이드 또는 메틸 암모니움 또는 이제 다양하게 주로 강한 결합, 금속 및 세라믹 그리고 카본 결합 측정할 때 쓴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을 사용하는 그 케이스는 이제 그 카본 결합이 제대로 형성됐는지 보는 거고 아까 FTIR 같은 경우엔 카본 결합 자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보다는 이제 불순물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는 거라 이 목적을 좀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 원래 저번에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FTIR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 감지용 라마는 라마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핀에 한번 라만을 보시죠. 라만 좀 이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건 아마 샘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3D 그래파이트. 여기는 아마 다이아몬드 영역인 것 같고 원디멘셔널. 잠시만요. 이거 좋은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낫네요. 여긴 2D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파이트 영역이 많이 뜨는데 그래핀일수록 그래파이트 영역은 거의 안 뜨고, 하지만 또 완벽한 그래핀은 없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뜨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2D 방향성으로 굉장히 크게 뜨고, 카본 나노 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2D 방향이 없다 보니까 미미하게 뜨는데, 이제 그래파이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리고 뭐 근데 완벽한 이제 카본 나노튜브일 때는 이렇게 어 이제 그래파이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픽 시프팅이 쪼끔씩 일어나요. 픽 시프팅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는 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아까 XRD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 픽 시프팅이 일어나고, 그냥 보편적으로 FTR이나 라만에서 픽이 왼쪽으로 시프팅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만큼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높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영역에서 관측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에너지 줬을 때 바로 반응하는 거는 약한 결합이고 한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제 강한 에너지 줬을 때 어 반응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TR 같은 경우도, FTR이나 라만이나 이제 픽이 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얘네들의 품질을 관측할 수 있고, 그리고 UV 업소션, 이제 얘들은 이제 반도체 성향, 이제 밴드갭을 측정하는 용도로 해서 플러린이나 이제 그 카본 나노튜브 이런 것들 측정한 다이아몬드, 심지어 다이아몬드 측정하는 데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저희 물질이 있으면은 물질에다 빛을 쏴줘요. 빛을 쏴주면 빛을 쏴주고 얘들이 이제 투과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디텍터에 포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을 쏴주게 되면 여기 그 렌즈가 있어요. 렌즈 통해서 빛을 다양하게 품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흡수될 건 흡수되고 빠질 건 빠지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까만색이에요. 그럼 빛이 흡수되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빛을 이제 포토셀 쪽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흡수되는 양이 있고, 못 흡수되는 빛들이 있는데, 흡수되는 거 빼고 나머지를 포토셀에 보내 갖고 얘네들이 이제 계산을 해요. 얼만큼 투과시켰고 얼만큼 흡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흡수되는 이 영역, 이 웨이브랭스와 이 흡수되는 양, Y축이죠. 업솔번스,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가늠을 시켜줘서,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색깔이 많이 흡수되는 거고, 예를 들면 주황색이 진해요. 아주 진한 주황색이면은 뭐 대충 7번 영역대에서 굉장히 흡광도가 올라가고, 다른 이제 반대로 이제 색깔이 이제 검은색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검은색들 있잖아요. 눈에 뭔가 투과가 뭐 빛을 대고 봤을 때 굉장히 투과성이 높은 까만색은 이제 이렇게 낮은 흑강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밴드갭은 이제 1번이 제일 낮다. 1은 한 1.5 정도, 1.6 정도 될 거고, 7 같은 경우에는 한 2.3 밴드갭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애디티브 처리나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켰을 때 얘네들이 이런 전자 구조가 변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기물 같은 거 붙이게 되면 이제 전자 구조가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준으로 저희들이 어 얘네들이 이제 기존 대비 저희 펑셔널라이제이션 시키거나 크게 키웠을 때 기존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제가 아마 다른 말씀 다 드렸겠지만, 기본적으로 밴드갭을 측정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같은
플러린이든 그래파이트든 얘네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UV 업솔션으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한 가지는 및 변형시켰을 때의 펑셔널라이제이션, 이제 추가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을 시켰을 때 밴드갭, 그냥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똑같은 그래파이트에 유기 처리를 해가지고 펑셔널라이제이션 시켰는데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UV 업솔션을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어떤 건 합성을 되게 오래 시켰어요. 하나는 합성을 30분밖에 안 시켰는데 하나는 뭐 30일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성장을 오래 시키면 클수록 나노파티클에 이제 그 물질 자체의 이 커졌을 때 이 밴드갭을 통해서 밴드갭 측정을 통해 갖고 이 물질이 실제로 커졌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 업솔션으로는 구조적인 분석이나 화학적인 뭔가 그런 스테이트는 화학적인 이제 구조나 결정성 같은 건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 구조를 밴드갭 측면에서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분석 장비고요. 이제 SEM이죠. SEM은 이제 저희들이 합성을 했어요. 물질을 합성을 했는데 전자현미경이죠.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저희들이 그래파이트 SEM 전자현미경하고 플러린 플러린 같은 경우도 이제 SEM이 있는데 뭐 굉장히 큰 공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찍을 수도 있고 TEM으로 찍으면 좀 이제 TEM은 좀 이제 다른 레벨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SEM은 수 나노 영역밖에 찍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TEM 같은 경우는 앵스트롬 단위까지 찍을 수 있어요. 앵스트롬 단위랑 1나노 엄청 작은 영역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플러린 공부하면서 얘들의 사이즈가 꽤 컸잖아요. 뭐 그래도 0.34나노 뭐 아무튼 꽤 컸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이 아토믹 스케일 TEM 분석은 스케일까지 실제로 카본들의 구조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카본들의 이 원소를 다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저사양이 S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스캐닝이라면 이거는 터널링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앵스트롬 스케일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앵스트롬 스케일로 실제로 그래파이트나 플러린이나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는 전도성이 없어서 아마 안 보이긴 할 텐데 어, 그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은 그 실제로 저희가 뭐 옛날에는 이런 거 꿈도 못 꿨지만 지금은 이렇게 원소 단위로 다이아몬드는 이제 전도성이 낮다 보니까 지금 뭔가 까맣게 보이긴 하는데 보이긴 보이나 보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파이트는 이렇게 시트 형태로 카본 다 이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TM이나 SEM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TM이나 SEM은 EDS라는 그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EDS가 이게 원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EDS 아날리시스 하면은 그 에너지 디스퍼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가지고 각 원자가 각 원자가 지니고 있는 그 일렉트로볼트 전기적 신호를 이 SEM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카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는 뭐 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옥시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기적 신호를 관측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정량화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오딘, 카본, 타이타늄, 레드, 틴, 틴은 이제 위에 없는 거죠. 여기는 틴이라는 성분이 없는 거죠. 옥시즌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매핑이 가능해요. 원소 매핑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 해상도가 뭐 좀 장비가 안 좋으면 해상도가 낮아갖고 정확하게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EDS는 이제 얘네들의 형상, 전자현미경인 형상 플러스 원소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그 얘네들이 찍으려면 좀 전도성이 높은 애여야 되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찍으면 여기 보셨다시피 좀 되게 어둡게 나올 거예요. 물론 해석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기본적으로 전자빔을 쏴주는 거기 때문에 컨덕티브해야 되고 이렇게 쏴주게 되다 보면 유기물 같은 경우는 쉽게 깨져서 유기물 분석하는 데는 어울리진 않지만 탄소나 금속, 세라믹 재료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석법 중 하나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EDS랑 SEM, TM은 기본적으로 이 원리 이거 일렉트론 건에서 일렉트론 빔 해서 샘플 측정하는 건데 EDS도 옆에서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원소 분석 이제 FTIR이나 이제 그 그래파이트 FTIR이나 라만이나 엑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합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기본적으로 TM이나 SEM 분석으로는 결합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엑스레이 쏘고 여기 최외곽전자 있잖아요. 최외곽전자가 튕겨져 나갑니다. 이제 얘네들이 카본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있다 치면은 뭐 커퍼가 있고 뭐 이제 다양하게 있다 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일렉트론을 쏘게 되면 이 외곽전자들 있잖아요. 외곽전자들 튕겨져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결합 상태를 얘네들이 이제 유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블 결합을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오비탈의 형상이 다를 거고 최외곽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다를 건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XPS를 쏘게 되면은 이 얘네들이 이제 이 오비탈에 있는 에너지들을 튕겨져 나가면서 그 여기에 이렇게 그 얘들이 어떤 오비탈에서 에너지가 방출된 거를 토대로 얘들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라만까지밖에 안 했네. XPS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결합 상태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랑 그래파이트랑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노 와이어니까 빼고 보면 다이아몬드 XPS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뭐 C 싱글 C랑 CH 픽, COH 픽 해서 이건 완벽한 다이아몬드는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CWC가 굉장히 적죠. 양이 적죠. 이걸 토대로 이제 C 싱글 C가 도미넌트하게 형성이 돼 있다. 하지만 또 엄청 완벽하게 하일리 크리스탈린한 페이즈는 아니구나. 뭔가 디펙트 결합이 있고 어, 이런 디펙트 결합이 존재한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에 반면에 이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파이트나 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이드록 시기가 많을 테니까 C 싱글오나 C 더블오가 많은 거고,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불순물이 있긴 하지만 CWC 본딩으로 SP3 본딩으로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픽 위치에 따라서 바인딩 에너지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XPS 분석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이상적이긴 하죠.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XPS를 다루다 보면은 해석하기가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것만 봐도 그래요. 이게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이제 다이아몬드 열 처리하다 보니까 이 픽의 위치가 점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거 다이아몬드인가? 아니면 그래파이트가 맞는 건가? 왜냐면 이거 픽 보니까 뭐 5대 5로 있는데 하면서, 그러면 얘는 그래파이트인가 다이아몬드인가 했을 때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XPS만 봐가지고 딱 이물질이다라고 딱 디파인하긴 애매한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복합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되고, 뭐 UV도 있고 XRD도 있고 라만도 있고 XPS도 있고, 약간 다 복합적으로 해주셔야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뭔가 하나의 분석에서 뭔가 오류나 잘못 측정되거나 아니면은 어, 해석하기 되게 애매한 분석들, 예를 들면 얘네들도 그러면 누군가는 얘는 그래핀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CO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핀이 아니지, 이거는 그 이건 그래핀 옥사이드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도성도 재볼 거고 다 재볼 건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래핀의 성질이 가깝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으면 얘는 그래핀이라고 일단 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하나만 해가지고 이 물질을 딱 잡아갖고 얘기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럼 뭐 FTIR 같은 경우도 어 지금은 아주 여기 깔끔하게 떴는데, 만약에 조금 이렇게 떴잖아요. 조금 이렇게 떴으면 그러면은 이게 과연 디펙트가 많으니까 얘들 그래핀 옥사이드로 분류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래파이트라 분류해야 되냐,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디파인하기 위해선 전도성 측정 다 해야 되고 XPS, EDS 다 측정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다 측정해야 됩니다. 다 크로스 체킹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분석으로만 얘네들을 딱 저희들이 디파인할 수 없고, 또 전자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UPS라는 일렉트로바이올렛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걸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 UPS를 통해 갖고 이제 워크 펑셔널과 BBM, CBM을 이건 주로 반도체 분석, 이제 플러링과 같이 이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벌어져 있을 때 쓰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전자 구조를 볼 수 있고, 아까 UV로는 이 컨덕션과 여기에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치면은 UPS는 이제 이 컨덕션의 위치, 밸런스의 위치, 이거 백큐이구나. 컨덕션의 위치, 밸런스의 위치, 그리고 이, 이 페르미 레벨, 페르미 레벨까지 통상적으로 알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UPS를 측정해서 UPS랑 업솔션을 분석해서 완벽한 전자 구조를 해석하는데 쓴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이 다 타요. 울트라바이올렛 자체가 굉장히
낮은 웨이브랭스 영역대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샘플 다 타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표면에 이제 그 전자 구조를 해석하는 데 많이 쓰이는 분석이다. 그래서 UPS 같은 경우는 워크 펑션 한번 재주고 밸런스 밴드랑 이제 워크 펑션의 페르미 레벨의 이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백큐ම් 레벨 UPS랑 업솔션을 측정하면은 백큐ම් 레벨 플러스 컨덕션 밴드 위치, 밸런스 밴드 위치, 그리고 밴드 갭을 다 알 수 있다. 완벽한 전자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형태의 전자 구조가 있는지 UPS랑 XPS, 업솔션 이렇게 측정해서 understand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제 필름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좀만 쉬었다 할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좀 늦었네요. 이제 그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들을 이제 방막 상태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다양한 분석들을 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4포인트 프로브 전도성 체크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래핀이든 그래파이트든 방막을 도포를 해요. 아니면은 뭐 플로린도 마찬가지고 카본 나노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티지랑 암페어 여기서 이제 팁을 찍어 갖고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가지고 이제 여기 물질의 전도성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핀 같은 경우는 2D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 녹화 잘하고 있지. 잘 이렇게 빳빳하게 펴져서 전도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반면에 그래파이트들은 이렇게 뭐 평면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돌려져 있어서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도성이 낮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단순히 그래파이트가 전도성이 낮다 이런 거보단 기본적으로 얘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화학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전도성이 낮게 측정되신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고요. 이제 CNT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은 CNT 같은 경우도 길잖아요.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가 여러 개 이렇게 겹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걸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뭐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AFM은 이제 표면의 거측을 보는 건데 여기 이렇게 팁 같은 게 있어요. 팁에 이제 금속이 달려 있고 얘네들이 이제 레이저를 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 팁 자체가 표면을 센싱해요. 센싱해서 얘들이 반발력 실제로 닿는 게 아니라요. 이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 아톰의 거칠기, 이 필름의 이 몰폴로지 얼마나 필름이 더럽게 깔렸는지 이쁘게 깔렸는지 이렇게 깔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저희가 이걸 AFM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몰폴로지랑 표면의 이제 러프니스, 몰폴로지 만약에 저희들이 카본 소스를 제대로 안 깔고 나서 전도성을 측정하면은 다 당연히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대로 깔고 하면은 좀 높게 나오겠죠. 어찌 됐건 얘들이 전극향으로 쓰던 비전극향으로 쓰던 기본적으로 전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포인트 프로브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얇게 깔아서 잘 깔아서 이제 또 얘들이 잘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이렇게 도포도의 거칠기를 측정하는 게 어, AFM이라는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막 같은 걸 도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카본 소스를 발라서 도포를 하다 보면 카본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이렇게 안 더럽게 깔려 있으면 4포인트 프로브 찍어도 전도성 안 나올 거예요. 엄청 낮게 나오거나 오히려 이 아래 하부막의 전도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AFM이나 SM 같은 걸로 제대로 깔렸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4포인트 프로브를 제대로 찍어갖고 물질에 또는 방막의 전도성을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토프 심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소를 이온을 싸줘갖고 프라이머리 그 이온을 쏴줘갖고 표면에 박치기 시켜요. 박치기 시키면 이 이온들이 표면에 깨부수면서 여기서 튕겨져 나오는 원소들이 있는데 이것도 방막 분석 중에 하나인데 얘들은 뎁스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세컨더리 그 프라이머리 이온 금속 같은 걸 쏴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표면에 카본이나 옥시전 같은 게 있으면 얘들이 이 충돌에 깨져요. 방막이 깨지면서 물질이 깨지면서 튕겨져 나오는 이온들을 디텍터로 측정해가지고 얘들을 무게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갖고 이제 이 이온별 그 빔을 쏴준 시간 그 말은 즉슨 이 세컨더리 아이온을 쏴준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깊이에 따른 이제 원소들의 분포도 예를 들면 표면에는 옥시전기가 많이 발견됐는데 안으로 가니까 이제 카본기가 많이 발견된다. 그 말은 즉슨 표면에 디펙트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본 막지를 쌓았을 때 표면이랑 내부랑 동일하게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불순물 목적으로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는 그냥 순수하게 물질 파우더 형태로 분석할 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 때는 어디 붙일 거 아니에요. 특히 전극향으로 만들 때 전극향으로 만들 때는 어디 붙이거나 얘들이 이제 막질로서 활용하게 되는데 막질로서 활용하게 되면 4포인트 프로브랑 AFM이랑 토프심즈는 자주 쓰진 않아요. 왜냐면 EDS로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뭐 XPS 이런 걸로도 볼 수는 있으니까 토프심즈는 만약에 막질의 불량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토프심즈 같은 거는 이제 좀 되게 하드한 장비기도 한 편이라 이런 것들로 한번 쓱 긁어갖고 또 추가적으로 예, 측정을 하게 됩니다. PL하고 TRPL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밴드갭 이제 반도체 그 포토루미네센스하고 타임 리저브드 포토루미네센스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재료의 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보시면은 전자가 있으면은 얘 전자가 빛을 쏴주면 얘들이 익사이트 돼요. 컨덕션 쪽으로 갔다 컨덕션 쪽에서 다시 릴렉세이션 되는데 릴렉세이션 될 때 레디에이티브 그 다이렉트 밴드 갭일 때는 그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빛을 발산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측정해 가지고 저희가 얘네들이 어느 쪽에서 이제 철지 익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고 적게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픽의 인텐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찰지 익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픽이 낮게 뜬다. 그럼 차지 익사이테이션이 낮게 뜬다. 왜냐면은 익사이테이션이 많이 돼야지 여기서 이제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그 에너지가 이 픽의 인텐시티인데 만약에 얘들이 익사이테이션을 많이 못 시키게 되면 빛이 많이 방출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얘들이 굉장히 포토 제너레이션이 느리다. 그 말은 즉슨 디펙트가 많고 뭔가 얘들이 반도체로서 성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근데 이게 다이렉트 밴드 갭에서만 일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아몬드인 경우는
non direct band gap이라고 해서 PL 분석이 하나. 그 말은 즉 근데 이게 non direct band gap이라서 불가능하다라는데 그러면은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 같은 건 될까요? 그것도 안 되죠. 그래파이트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TRPL은 이제 TR 이제 PL은 약간 이런 거라 치면은 TRPL은 뭐냐면 타임 리저브드 PL.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이제 익사이테이션 됐는데 익사이테이션 하는 동안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 느리게 떨어지냐를 타임 스케일로 한 건데 빨리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좋죠. 물질만 봤을 때는 빨리 떨어지는 게 좋죠. 오래 버텨봤자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는 거면 기본적으로 뭔가 어, 그, 그 얘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트랩 사이트에 갇혀갖고 빨리 못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TRPL이나 PL 같은 걸로는 얘들의 정기적 그 물질의 전자 구조 내부의 정기적 특성 그리고 광학적 특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밴드갭도 파악할 수 있고요. 다이렉트 밴드갭이라는 전자하에 밴드갭도 측정할 수 있고 그 찰지가 얼마나 익사이트 돼가지고 그 표면에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핀이든 모든 카본 소재들은 이제 옵티컬 트랜스페런시, 뭐 더머 컨덕티비티, 메커니컬 스트렝스, 플렉서블하고 뭐 다양한 프로퍼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걸 해야 돼요. 옵티컬 트랜스페런시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분석 기기들이 나왔고 각각의 목적성을 쭉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결정성을 보기에는 결정성 또는 불순물 TIR, 라만, XRD 뭐 이런 거 갖다 치고 광학적 광학적 특성 광학적 특성 및 정기적 특성이라 하면은 뭐 쉽죠. 이런 것들은 뭐 POPT 프로브 이건 정기적 특성만 보는 거지만 PL하고 TRPL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이랑 광학적인 거 익사이티드 된 전자가 얼마나 생존해 있고 얼마나 빨리 릴렉션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픽의 인텐시티랑 픽의 그 포지션이 결정되고 이제 광학적인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PL하고 어 광학적인 특성을 보기 위해서 PL을 쓰고 그리고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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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를 쓰고 심지어 정기적인 특성 보기 위해서 SEM하고 SEM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SEM이 전도성이 높으면 그만큼 레졸루션이 좋고 빨리 charge 릴리스가 되는데 어, 전도성이 없는 물질에 SEM을 찍게 되면은 그 얘들이 관측이 안 되고 굉장히 어두컴컴한 폴리머 같이 이제 어두컴컴한 특성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몰폴로지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SEM을 보고 SM을 보고 TM을 보고 또 뭘 보지? AFM을 보고 AFM은 이제 방막의 품질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쓰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 정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더 있나? 네. 그래서 이러한 XPS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물질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 물질은 그래파이트고 뭐 품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빨리빨리 가긴 했다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빨리 가다 생각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여쭤보시면 다 대답해 드립니다. 애초부터 모르겠어요. 질문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설명을 쉽게 하는 건 그런 거죠. 흥미가 없는 건지 진짜 다 이해해서 그런 건지 어 반대로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분석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분석들이거든요 다들. 왜냐면은 이 분석 하나하나 사실 디테일하게 파면은 진짜 그냥 한 학기 수업 자체가 물론 저는 한 학기 동안 이 뭐 엑스레이 하나 갖고 가르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석들인데 좀 빨리빨리 가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딱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무튼 질문해 주세요 나중에. 왜냐면 분석기기 관련해서는 질문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트리키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문제를 내냐 안 내냐는 뭐 나중에 가서 제가 결정하는 거겠지만 어 아무튼 뭐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시는 게 전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나 뭐 그래파이트나 플러린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GA로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TGA는 근데 반드시 카본을 분리하는 목적보다는 다른 기타 유기물 존재 유무를 보는 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다이아몬드래요. 이 B가 그래파이트. C60. 뭐 대충 말은 되죠. 이제 왜냐면 C6가 굉장히 디펙티브한 놈이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죽는 트렌드에 비해서 그래파이트나 그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잘 버티는데 이제 뭐 여기서만 봐도 이제 파우더를 이건 나이트로진에서 한 거고 그냥 옥시즌에서 한 건데 옥시즌이 이제 디펙트 사이트로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나이트로진은 애초부터 반응성이 비활성기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이제 순수한 물질의 TJ를 볼 수 있지만 이제 옥시즌에 있을 때는 옥시즌이 이제 터미네이팅 사이트 약간 디펙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태킹 사이트로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파이트가 더 안정한 물질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래파이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버티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에도 디펙트가 있고 그래파이트에도 디펙트가 있지만 여러분들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래파이트로 된다. 그러니까 그래파이트가 좀 더 안정적인 물질이다. 이 위에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래 거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알기 쉽죠. Thermal Analysis of 그래핀 옥사이드, 그래파이트, 다이아몬드. 이건 Thermal Analysis가 아니라 엑스패스죠. 근데 이건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 각각의 바인딩 에너지가 있고 sp2에 대한 바인딩 에너지, sp1, sp3에 대한 카본, 2에 대한 카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픽 포지션으로 얘들이 싱글 픽 다이아몬드 픽이다 아니면은 얘들이 뭐 그래파이트 픽이다, 그래핀 픽이다. 그리고 그래핀 옥사이드는 이 디펙 이런 불순물 픽들을 리딩하면서 어, 얘들이 이제 어떠한 그래파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지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래핀 옥사이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류가 가능하고 이제 라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아몬드 픽이 여기 있고 C6 픽, 카본 나노튜브, 그래핀, 그래파이트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다이아몬드고 이제 픽마다 포지션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2D 포지션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그 이런 영역보다 이제 2D 영역, 여긴 다 3D 영역이고 여기 2D 영역 쪽에 이제 큰 픽이 있고 그 여기 이제 그래파이트 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각자 고유한 픽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얘들을 매칭하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 왜 여기 2D 말고 다른 픽이 있냐? 그 말은 즉슨 이건 완벽한 그래핀이 아닌 거죠. 그래핀 도미넌트한 하지만 이제 그래파이트도 섞여 있는 거고 여기서도 C6는 워낙 그 디펙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픽이 지저분하게 뜨는 거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글 픽이니까 하나 딱 동안이 뜨는 건데 3D로 뜨는 건데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일로 가면 갈수록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FTR에서는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인텐시티가 강해진다 했고 라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이제 동일한 픽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싱글 본드고 얘들은 이제 어 다른 종류의 본딩. 여기 보면은 그래핀이랑 그래파이트랑 비교하기 힘든데 여기 보면은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 본딩이 그 그래파이트나 그래핀보다 상대적으로 어 결합이 약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이저 픽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되냐? 이거는 얘도 분명 디로콜라이즈 본딩이 있을 때는 왜 여기 있냐?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라마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디펙트예요. 그래서 이제 인덱싱이 다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카본 디로콜라이즈 카본 픽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만 찾아봐도 C60에 대한 해석은 너무 많아갖고 카본 픽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좀 그 어, 좀 다각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가 일일이 다 모든 물질을 비교하고 가진 않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목적성이랑 사용 방법 그리고 이 장비들을 각각 이해하셨을 때 뭔가 물질에 대해서 뭐 그래파이트는 이렇게 뜨고 디펙티브 그래핀 옥사이드는 이렇게 뜨고 카본 나노튜브는 이렇게 뜨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마 각각의 분석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기말고사 전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이거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수고하셨고요. 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